출시된 코나 EV는 아마도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 정도면은 실물을 거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외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내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핸들인데요. 핸들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요. 이거는 기존에 나온 코나 EV의 핸들 사이즈 직경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는 얇고 중간은 두툼합니다. 이 핸들의 형태는 지금의 아이오닉 5에 적용된 그런 그립감을 제공할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또 이 아이오닉 6에는 이런 형태의 핸들이 제공되지 않거든요.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많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기어 시프트입니다. 현대차에서는 칼럼 로터리 타입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오닉 5나 6에 적용된 둥근 형태가 아니라 조금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의 스틱 형태인데요. 최근에 나온 풀체인지된 그랜저에 적용된 그런 형태의 칼럼형 전자식 변속 레버예요. 그 덕분에 기존 코나 EV의 센터 콘솔에 위치하였던 변속 버튼이 없어지고 거기에 널따란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형 코나 EV를 제가 운전을 했을 때는 센터 콘솔이 너무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갖고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칼럼식 기어 시프트가 장착이 되면서 구형 코나 EV에 비해서 이 부분의 공간 활용도가 좋아졌다는 것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부에 공조 버튼들이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없애는 추세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올 코나 EV는 물리 공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시면 점점점 3개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게 아마 열선 시트 조작 버튼이고요. 상단부 위에 보면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원형 다이얼 2개가 보입니다. 글로브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여닫는 것은 아래로 열리기 때문에 이런 버튼을 넣어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B 세그먼트에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을 넣어줬다는 거, 이것 또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이것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금 나누기를 하겠죠. 하이 트림에서는 분명히 없을 기능입니다. 앞자리 조수석의 공간을 보시게 되면 이 정도 공간이면 그렇게 좁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2열 시트의 레그룸은 눈으로 봤을 때는 넓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 기준이고요. 스펙상으로 보면 이전에 나온 코나 EV보다 축거가 약 6cm 정도 더 긴 것으로 나와 있어요. 축거가 6cm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내부 공간이 6cm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나온 코나 EV보다는 6cm가 넓다는 것은 상당히 넓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이것 또한 긍정적인 변화죠. 기존에 나왔던 코나 EV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내부 공간이었거든요. 1열에서의 내부 공간은 많이 좁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았지만 2열의 내부 공간은 1열에 사람이 앉고 2열에 사람이 앉으면 레그룸이 상당히 좁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보완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썬루프가 살짝 보이는데 저 정도의 크기면은 썬루프가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2열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시트 포지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아마도 코나 EV, 예전에 코나 EV의 배터리 팩 형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열에 앉으시는 분이 편안할지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만약 2열에 앉으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면 리클라이닝 기능이라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 나왔던 코나 EV는 그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도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아이오닉 5처럼 많은 단계로 조절이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은 차량이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다시 내부의 운전석 쪽의 디자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씀드려 보면요, 아이오닉 5에 적용되었던 디자인이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철판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자석을 붙여갖고 어떤 포스트잇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카드 보관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된 곳이거든요. 아이오닉 6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서운했는데 새로 나올 코나 EV에 아마 이 디자인을 또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용도로 쓸 수 있어서요, 괜찮은 부분이에요. 저 역시 아이오닉 5에 이 기능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카드암을 부착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필요 없는 공간이라고 인식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문제는 이 계기판에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디자인인데요. 이거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그럴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디스플레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크기는 눈으로 봐야겠지만 이 정도면은 상당히 널찍하고 크고 보기 좋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또한 앞에 트위터 스피커가 살짝 보이는데요. 요거 되게 작아요. 앙증맞은데 사운드 시스템은 아마도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마 옵션이겠죠. 1세대 코나 EV에서 적용됐던 사운드 시스템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보스 오디오라고 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 차급에서 뭘 바라니? 누가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차급에서 뭘 바라니? 또 하나 말씀드려보면 충전 속도가 100kW까지밖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경쟁 차종이 기아차의 니로 EV이기 때문인데요. 니로 EV는 100kW까지밖에 충전 속도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현대차 내부적으로 보면 아이오닉 5나 6하고의 급나누기이고 경쟁 차종이 니로 EV니까 그것에 맞춰서 스펙을 맞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동 방식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요. K3 플랫폼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터를 뒤에다 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코나 EV와 같게 전륜 구동이 될 것이고요. 현가 장치도 그대로 다 쓰겠죠. 후륜 현가 장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맥퍼슨 스트러 서스펜션과 후륜의 현가 장치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은 1세대 코나하고 달라지는 점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나오고 나서 시승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니까요. 이것의 제조회사가 현재는 어디 것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CATL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예상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닌데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려봤어요. 너무 그렇게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스펙이 공개된 이후에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실내에 HUD가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도 상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것은 니로 EV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컴바이너 타입이라 그래갖고 유리에 직접 반사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반사판이 있어서 작동을 하면 그것이 올라와서 거기에다가 상을 쏘아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반사판을 이용한 HUD를 구현을 했는데요. 새로 나올 풀체인지된 코나 EV에는 니로 EV에도 이제 그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컴바이너 타입의 옛날 방식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을 것 같고 또한 니로 EV에서 V2L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풀체인지된 코나 EV에서도 내부 외부 V2L을 적용이 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23년 보조금 체계가 개편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히 장착이 돼서 나올 겁니다. 물론 실외 V2L이 옵션이 될지 아니면 실내 V2L이 옵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니로 EV의 경우에는 상위 트림에서 두 가지 기능이 모두 다 지원되고 있어요. 하위 트림에서는 아예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형 코나 EV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터리가 어디 것이 장착이 되던 간에 화재 사건은 제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것 때문에 코나 EV를 운행했을 때 마음적으로 많이 고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풀체인지된 코나 EV의 내부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